자, 이제 고객분 부부가 같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번 이제 남자 사장님은 한번 싹 다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이제 쏙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평택 관광지 주차장에서 제가 이제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면 황해천까지 갈 거예요. 자, 황해천까지 가는데 우리 그냥 황해청 이렇게 불러서 그런 거지. 황해경제자유무역청인가요? 뭐 하여튼 말이 길어요. 어차피 쭉 이 직선 도로로 한참 달려야 돼요. 달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포승도 나오고요, 현덕지구도 오른쪽에 나오고, 왼쪽은 전부 다 바다예요. 이 바다를 지금부터 거의 10분 이상을 달리는 거리를 다 메꿔요. 옆에를요. 왜? 서평택항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항 외항 이게 아니라 계속 메꾸고 거의 부산항을 능가한다 계속 얘기를 하는 말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천항은 5만 톤급을 그냥 접안시켜서 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띄워요. 인천항은 제가 그쪽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쭉 보면 5만 톤급이 들어오려면 뭐 이상한 바지선 같은 것들이 막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평택항은 그게 아니라 글로비스가 그냥 지가 혼자 뚝 들어와서 그냥 떠 있어요. 왜냐? 똑같은 서해안이라고 해도요, 이 접안 시설에서 5만 톤급 이상이 그냥 접안을 할 수 있는 게 이 평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중국 그 무역 때문에 이 평택항은 계속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쪽으로 쭉 계속 달리다 보면 이제 중간 지점쯤 가다 보면 그쪽이 포승이고요. 지금 요 옆에 오른쪽들을 잘 보시면 이미 예전에는 펜스가 쳐졌어요. 여기는 뭐 신영리도 나오고 방충리도 나오고 장수리도 나오고 몇 개의 리가 같이 쭉쭉 지나갑니다. 택지를 이미 지금 다 개발을 시켜놨고요. 포승은 이미 어느 정도에서 끝나고 난 게 아니라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람들 입주를 시킨 게 아니라 택지 분양 중인 겁니다. 자, 지금의 택지들을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들은요, 이미 분양가들 자체는 상당히 비싸진 거예요. 논이고 바치고 산이었던 것들을 대지화로 이제 다 변형을 시켜놨죠. 하지만 지금도 지목상 딱 누르게 되면 뭐라고요? 전답이냐예요. 왜? 건축물이 딱 들어갔을 때 공장일 땐 장이라고 바뀔 거고요. 거기가 주차장이면 주로 바뀔 거고요. 거기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1종지, 2종지, 3종지 이런 걸로 바뀔 겁니다. 근생용지가 될 때는 근생용지로 바뀔 거고요. 자, 계속 직진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좌측은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바다라고요. 이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메꾼다고요. 하나를 제가 오른쪽을 다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논이고 바치고 산이었던 이쪽들도요, 자, 현덕지구를 기점으로 하고요, 위로 잠깐 포승지구로 해도 이 중간 지점은 뭐라고요? 예, 아직 유보지. 이걸 또다시 시가와 예정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가와 예정지는 뭐냐면요, 도시화로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를 유보지 형태로 놔둬 가지고 아직까지 샌드위치 쪽이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아직 남겨놓을게 라고 하는 부지가 지금 이 오른쪽입니다. 현재 모습은 논이고 바치고 산이죠. 이럴 때 뭐라고요? 지금도 시간 투자를 원하신다면 그냥 사놓으세요. 주변에 가셔서 사시고 싶으면 사두시면 됩니다. 단 매물이 이렇게 나온다면, 아니면 조금 더 큰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소액 투자를 가능할 수는 없어요. 왜냐? 내가 그걸 다 사야 되니까. 하지만 NPL이든 경매 물건이든 어떤 식의 물건이든 조금 사람들이 누군가 사갖고 왔을 때 같이 투자할 수 있을 때, 이게 소액 지분 투자의 진짜 매력인 거예요. 사놓고 나서 어차피 나는 수익만 보면 끝이니까, 논이면 어떻고 답이면 어떻고, 전답 임야들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 했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그래요, 마진을 붙여서 팔았겠죠. 마진을 붙여서 팔아도 내가 수익을 보는 것이 액수가 크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유를 물어볼게요. 자, 내가 10,000원짜리를 샀어요. 그게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100배의 수익을 봤으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40년 걸리고 50년 걸렸어요. 평생 10,000원짜리 땅을 갖고 계시다가 계속 농사 지셨어, 그분은. 그리고 나이가 내가 80에 됐을 때 그 평당 100만 원에 이제 수용 보상을 된대. 예, 대박 맞죠, 그분은. 하지만 그게 차 보세요. 10,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으니까 100배라고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이제 쫙 봐요. 내가 요게 시간 투자를 딱 봤더니 이제 여기 계획안들이 잡혔어. 이 시점에서 나는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에? 60만 원, 7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게 100만 원, 120만 원이 간대. 근데 4, 5년, 5, 6년, 10년 안쪽으로 그게 되는 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걸 60만 원에 샀으면, 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샀으면 그건 바가지입니까? 아니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오른쪽 잘 보세요. 예전에는 이 포승 이쪽이 싹 다 전체가 다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이 전 바로 영상에서 말했던 게 저 앞쪽으로, 저 밑에 쪽이 바로 희곡이에요. 저 위쪽이 만오리 쪽을 또 넘어가는 거고요. 시아나리만치 만오리 쪽은요, 거기 저류창고가 있어요. 그 진짜 큰 게 둥글둥글한 게 있어요. 거기 밑으로요,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요, 그 밑에가 다 불바다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큰 고층화 건물들을 못 짓는 거예요, 밑으로요. 왜? 북서풍 맞아버리면요, 거기서 저류창고에서 나오는 그 유증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블록 한 블록 뒤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저렇게 더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 오른쪽에 이 벌판처럼 보이죠? 택지 개발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 뭐 들어온다고요? 요거 지금 아까 아파트 서 있는 쪽 저 위쪽처럼 전부 다 뭐라고요? 예, 일자리들 많은 산업단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제2포승입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제2포승도의 맨 끝부분은요, 단독주택용지하고 아파트 공용용지, 지금 현재 올라가더라고요. 요 오른쪽이 희곡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너무 희한하게 희곡리는요, 보면 구두 발자국 모양처럼 생겼어요. 지도로도 보면요. 그냥 희곡리 한번 치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싹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평택 희곡리 치면 실제로 구두 발자국 모양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거는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 거기가 무슨 거기도 마을 무슨 집성촌 같아요. 그 사람들이 황해청을 상대로 하고 그쪽을 상대를 해서 이겼어요. 관을 상대로 해서 자기네가 이겨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왜냐면 차이나 캐슬이 계속 하지를 않았거든. 계속 시간만 끌고 내 땅을 갖고 계속적으로 묶어만 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소송을 해서 이겨서 자기 땅들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공리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들어가요? 관에서 하지 않아요. 단 도로는 가운데 빵 뚫어주는 그거는 놔줍니다. 거기 준주거라든지 주거용지들 들어가고 아파트용지 들어가는 건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집성촌에 있는 그 지주들이. 그러면 현덕하고 좀 차이는 있죠. 민관이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희곡은 개인들이 한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건 모를 일이에요. 누군가가 달려드는다 라고 할 때 어차피 수익률 보는 것들은요, 내가 어느 쪽에다가 센터를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처음에 이 황해청은 제가 계속 보면 마린센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횟집들인 줄 알았어요. 여기 우리 고객분들도 마린센터 해가지고 모양이 조금 희한하게 탑들이 좀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횟집이라니 생각했어요. 아니요, 여기가 그 유명한 황해청이, 근데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층만 쓰는 거예요, 황해청은요. 그리고 그 실제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그 사무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7층까지 올라가서 전망대라고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14층이더라고요. 14층 전망대에 올라가면요, 그게 나와요. 뭐냐면 조감도들 막 이렇게 해놨던 거 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좀 틀려요. 예전 모양으로 어떻게 좀 그려놨나 본데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왜냐면 현재 나와 있는 지도를 많이 편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토지용 확인원하고 실제 개발 계획안이었던 이 지도들, 좀 대형화되어 있는 지도들을 많이 2040년, 뭐 2035년 개발 계획도를 잘 참조하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 황희천까지 해서 쭉 가서 거기 주차장을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셔서 쭉 한번 보시면 위에서부터 거기 딱 시점에 보이는 게 뭐냐면 서해대교가 딱 보이면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바다들 다 메꾼다는 게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좀 길게 보시면 이게 오른쪽 라인 쪽에서는 다 포승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저류 창고가 싹 다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을 뱅글뱅글 돌면서 전체적으로 이 서평택 쪽을 싹 다 한번 훑어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봐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실제 지도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계획안이나 공문서 위주로 살펴보십시오. 황해청에서 또다시 막 이것저것 막 때려박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차이나 캐슬, 중국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다음 개발업자는요. 그거는 공문서로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지금도 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 올라가시면 돼요. 왜? 지금 사람들 여기 업체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여기서도 자기네들 그것들 개발 업체들만 딱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럼 평일에 사람들 차들 많이 오나 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도 싹 올라가서 보시면 이 평택호 전망대보다 실제 여기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전망대라고 얘기해 봐야 저쪽에 관광단지 쪽에 안쪽에 보면은 무슨 홍보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토요일이나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